네, 주간 이익 동향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도 가장 처음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좀 확인해보죠. 지난주에도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 대비해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진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통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자국 통화로 계산을 한 다음에 달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이제 변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동안은 이러한 좀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국가별 이익 동향을 한번 봐주시면은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의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거든요. 사실 이게 유럽만 사실 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럽에 포함되는 이제 국가들의 통화가 뭐 독일하고 영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되는 그런 영향 때문에 4% 정도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만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흐름은 실제로 하향 조정폭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러의 변화만으로 사실 이제 플러스 1%가 나오긴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자국 통화로 계산했을 때에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어야 이러한 변화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국가별 이익 전망치의 흐름은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로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신흥국도 이익 추정치가 플러스 전환한 듯 보이나 이건 이제 플러스까지 올라간 건 달러 약세의 영향인 것이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하향 조정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좀 쪼개서 볼까요? 일단 선진국 업종별로 좀 확인해 볼 텐데 플러스권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환율 영향이에요. 달러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뭐 신흥국, 유럽 이렇게 지역별로 묶이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가 다 다르게 되면 계산 자체가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USD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향성이 플러스 폭이 큰 것들이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틸리티, 산업재, 음식료, 금융, 뭐 경기 소비재 사실 거의 뭐 테크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랑 산업재, 소재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필수소비재, IT가 좋아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흐름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좀 따로 떼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어서 미국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게 되면은 호텔 레저나 이런 운송, 그러니까 항공 쪽이 좀 포함되어 있는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가 좋습니다. 반면에 철강이나 에너지, 자동차 같은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한 주간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사실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와 주가의 상관관계 보면 최근에 주가는 올라 있고 이익은 플러스로 아직 전환이 안 된 것들이 대다수였어요. 이게 이제 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를 기다렸는데 그보다는 주가가 같이 떨어진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뭐 당연히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죠. 화장품 의류가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익도 소폭 개선이 됐고 주가도 코스피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을 좀 했습니다. 호텔, 레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주로 저희가 좀 봐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익은 개선이 아직 안 됐지만 주가가 좀 괜찮은 상태에 있는 섹터로 분류가 됐고요. 요 IT 가전 한번 봐주시면 이게 2차 전지인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 안 좋고요, 상사 자본대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안 좋고 이제 중국 관련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말에 나타나는 사실 이제 증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성과가 좀 좋았던 섹터들이 연말에 보통 안 좋고요. 1년 동안 성과가 안 좋았었던 섹터들이 연말에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성과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 게다가 이제 덧붙여서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더 것으로 좀 세게 판단하고 가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대변되는 흐름을 보이네요. IT 가전,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의류, 완구, 여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텐데, 최근에 좀 개선되는 모습이 연간으로 보면 네. 있었어요. 여전히 추세 유지되나요? 아니요, 최근에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이 거의 이제 좀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는 그렇죠. 좀 분위기이기 네.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0.5% 정도 하향 조정이 나타나서 한 201조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 실적, 그러니까 내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은 내년 1, 2월에 발표를 하게 네. 될 텐데 매주 한 1%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2조 원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23년도 시장 흐름이 좀 정해질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저는 23년도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비용이나 좀 일회성으로 좀 쌓아야 될 것들을 빨리 털고 시작한다라면은 23년에 대한 실적 이제 좀 기저가 좀 생기면서 네. 좋아질 수가 있는데 4분기에도 지금 예상하는 수준처럼 되게 애매모호하게 네, 네. 하향 조정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은 오히려 좀 여러 가지를 좀 떠안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네, 4분기 실적이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떨고 가야 되는 룸이 아직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종별로 이야기를 조금 쪼개서 해볼 텐데, 반도체가 여전히 네. 이익 추정치의 하향이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우측 끝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철강, 미국도 철강이 좀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죠. 이제 한국은 건설 섹터들이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 영업 적자 컨센서스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네. 좀 빠르게 좀 하향 조정이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계 섹터 여전히 이익 전망치 좋은 상황인 거고, 뭐 자동차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지만 네.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상향 조정되는 섹터보다는 하향 조정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섹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를 좀 두고 볼 건 그러면 뭐 연속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기계 네, 정도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 섹터의 이제 이익 전망치 흐름을 좀 봐주시면은 네. 올해 사실 내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6월하고 7월 넘어올 때 살짝 꺾였다가 이익 전망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두산바켓이랑 현대일렉트릭의 이익 전망치가 네.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랑 비슷하게 올해 성과가 좀 괜찮았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는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익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는 뭐 내년에도 저는 충분히 기회가 많은 섹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주가가 살짝 쉬는 것은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이익 추정치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기대할 만한 부분은 남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윗단에선 뭐 의미 있게 볼 게 기계 정도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 하셨으니까요. 이익 추정치 하향되고 있는 업종에서 좀 추려서 살펴보죠. 일단은 반도체부터 좀 짚을까요? 우선 이제 반도체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3년도 영업이익 합산이 34조 원 정도입니다. 네. 연간 영업이익이 34조 원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1.4%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적자 폭이 이제 9천억 원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거의 1조. 네, 거의 1조고요. 뭐 아직 뭐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 여러 명이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숫자로 좀 모여야 제가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끝났다라는 네. 코멘트를 드릴 텐데 여전히 하이닉스의 전망치는 굉장히 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무게를 싣기보다는 이게 조금 모여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한 지점으로 아직은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 하향도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 가운데 철강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의 철강 섹터의 흐름도 안 좋았고 네. 한국도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랑 그리고 비철금속 업종에 포함되는 고려아연의 이익 전망치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는 뭐 철강 본업보다는 뭐 리튬 같은 신사업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본업은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아연도 최근에
이제 지분 싸움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지만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운송업종 오늘 골라오셨는데 뭐 해운도 있고 항공도 있고 어느 쪽을 좀 봐야 할까요? 일단 해운은 안 좋고요. 네, 항공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한 주간 크진 않았지만 운송 섹터 중에서 이제 특히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사실 적자였거든요. 네.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제주항공도 내년에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 섹터 내에서도 해운과 이제 항공의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라는 점 때문에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방향이 다르네요. 이거는 항공, 해운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